안녕하세요. 네, 경영지도사 2022년 1차 시험 대비 경영학 기본이론 과정을 담당하게 된 이인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부터 이제 2022년 경영지도사 1차 시험 대비 경영학 이론 과정을 좀 진행하도록 할 거고, 역시나 이제 처음부터 진도 나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접근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 잠깐 가지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내용들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 성격으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거고, 일단 제일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거냐면,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와 같이 이제 경영 지도사 시험 목적상으로 경영학을 공부하실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저에게 뭐 어떤 요청사항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의사소통 채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냥 간단하게 Q&A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현재 상태에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채널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해커스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 인강 밑에 선생님께 질문하기인가 그 질문하기 그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하기 메뉴를 이용하셔서 질문 내용을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이제 리플을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질의응답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제가 이메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메일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그 이메일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을 텐데, 제 이메일이 fuzzworld fuzzyword예요. 골뱅이 yonsei 연세점 ac.kr로 이메일 주시면 이제 제가 수신할 거고, 그 이메일에 대해서 회신한 형태로도 질의응답이 가능할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를 말씀드릴 수 있을 거냐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네이버 카페 하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네이버 카페로 가입하셔가지고 그 카페를 통해서도 질의응답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카페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그 카페명을 어떻게 검색하시면 되냐면, 이인호 경영연구소예요. 요렇게 카페명 검색하시면 제 카페 서치 될 거고, 거기에 이제 가입 신청하시면 가입하고, 거기 후에 이제 질의응답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제가 필요한 자료들도 좀 올려놓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듯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채널 가지고요. 질의응답이나 아니면 또 학습 상담도 상관없어요. 학습 상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에 대한 얘기 살짝 좀 드릴 거냐면, 교재에 대한 이야기 살짝 드릴 거예요.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교재는 어떤 형태의 교재 쓰게 될 거냐면 2022 핵심 정리 경영학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거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 교재라고 보시면 되냐면, 역시 이제 경영학을 시험 과목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시험들이 있어요. 그 중에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들 중에 경영학을 시험 과목으로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모두 3개입니다. 그리고 그 3개가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는 경영지도사, 그리고 공인노무사와 가맹거래사 3개예요. 그래서 이제 그 3가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교재가 요 교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교재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텐데, 역시나 이제 요 교재에 대한 특색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교재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수월하게 접근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교재에 대한 구성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교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제 교재 혹시 가지고 계시면 쭉 한번 넘겨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당연히 뭐가 들어가 있냐면 차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한 목적이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파트별 요약 정리라고 해가지고 경영학 전체에 대한 내용들이 표 형태로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어떤 용도인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파트별 요약 정리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용도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 가지가 되냐면, 처음에 경영학을 시작하실 때,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과정 중에,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셔서, 예,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사용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일 첫 번째, 경영학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그냥 무턱대고 경영학 시작할 수 없잖아요. 아, 경영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을 좀 맛보실 필요성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용도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이 파트별 요약 정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영학을 공부를 시작하셔서 이제 계속 공부하시는 과정 중에, 역시나 경영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그러니까 수시로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수시로 보신다고 했을 때 이 교재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본다든가 하는 것은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컴팩트하게 좀 계속 들고 다니면서 좀 익숙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할 듯하고, 그 관점으로 사용하시면서 계속 가급적이면 들고 다니시면서 계속 보시면 되세요. 예, 계속 보시면서 익숙해지시면, 굳이 교재 본문 내용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교재 본문 내용이 이해되고 있는 상태라면 요 파트별 요약 정리만 계속 보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엔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냐면, 이제 어느덧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 당일날이 됐어요. 그럼 이제 시험 당일날 시험 보러 가실 때 그냥 컴퓨터 용성 사인펜만 달랑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예, 안 멋져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멋져 보이지 않아요?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되겠죠. 그러면 근데 또 그 상황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 하는 건 좋은데, 교재를 들고 가기엔 또 너무 두껍잖아요. 어차피 시간이, 그 미리 막판에 볼 수 있는 시간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니까, 역시 그 막판에 살짝 볼 수 있는 그런 자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별 요약 중에 가급적이면 별도로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주로 전 이제 강의할 때마다 하니까,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한번 있었냐면, 이 얘기 듣자마자 어떤 학생이 그 자리에서 책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푹 찢었어요. 네. 푹 찢으라고 북은 아닌 거잖아요. 아, 농담 한번 해봤어요. 네. 어쨌든 푹 찢어가지고요, 그걸 그렇게 분리해버리더라고요. 물론 제가 얘기한 죄가 있어요. 들고 다니면서 보라고 했으니까, 물론 제가 그렇게 얘기한 죄가 있긴 하지만, 그걸 제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해드릴 거냐면, 요 부분만 그 PDF 파일로 바꿔가지고요, 여기요. 예. 여기에다가 제가 업로드 할 거예요. 예, 여기 업로드 할 거니까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근데 저 카페 같은 거 가입하기 싫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면, 뭐 제가 카페를 가입을 강요하기 위한 목적 절대로 아니니까, 저는 그냥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카페니까 저 죽어도 카페 가입하기 싫어요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럼 저한테 이메일을 주세요. 네,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그 파일을, PDF 바꾸는 파일을, 다시 회신해드린 형태로 될 거예요. 어쨌든 뭐 그걸 여러분들 손에 가지게 하는 데는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강구할 거니까, 어쨌든 책 푹 하고 찢지 마시고요. 찢지 마시고, 요건 제가 별도 PDF로 관리를 할 거니까, 뭐 카페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이메일 요청하시든지 하셔서, 요 파트별 요약 정리는 PDF 파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출력하셔가지고요, 좀 수시로 보시면서 익숙하게 만드시는 것이 좋을 거고, 이걸 좀 하시다 보면 실질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경지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직장인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 이동 시간에 물론 대부분 이제 뭐 유튜브 보시기도 하시고 음악도 듣고 그러시기도 하시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수험생이잖아. 수험생이시니까 조금 그런 이동 시간에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렇게 활용을 좀 하시면 될 듯하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이 파트별 요약 정리가 지나게 되면 역시나 이제 본문들이 펼쳐져 있고요. 요 본문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역시 여러 가지 이론이란 표현 너무 무거우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작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기출 및 예상 문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구성이 이 교재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어떤 것들이 중심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세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니까 그 세계 시험에 대한 기출 문제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경지사하고요. 그 다음에 공인노무사하고, 그 다음에 가맹거래사. 세 개의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이제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 드리면, 뭐 일단 정 시간이 없으시면 경영지도사 기출문제 중심으로 내용들을 정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특히 이제 경지사 시험하고 노무사 시험하고 가맹거래사 시험은 역시나 동일한 기관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오버래핑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쪽도 같이 보시는 건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뭐 정시간이 없으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요 세 개 시험에서 기출된 문제들은 전부 다 확인을 좀 하시는 것도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일단 경지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중이 많이 낮긴 하지만, 이 가맹거래사 시험 같은 경우는요, 그 어떤 문제들에 대한 강점을 좀 가지고 있긴 하냐면 재무관리랑 회계학 문제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1차 시험 목적상으로 경영학 앤드 회계학을 또 따로 보셔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회계학 문제들, 가맹거래사 회계학 기출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어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단 가맹거래사 시험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회계학이랑 재무관리 쪽에 대한 강점이 있는 거고, 일단 그럼 순서 경영학, 이제 경영지도사 1차 시험 경영학 관점으로만 말씀드리면 이쪽과 이쪽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그렇다고 해서 회계학과 재무관리만 출제되는 거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까지 같이 좀 참조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고, 문제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는데, 강의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물론 이제 얘네들 다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어쨌든 제한된 시간 안에 내용들을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의는 본문 내용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께서 개별적으로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풀어보시는 과정에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 개 채널 중에 하나를 이용하셔서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서 답변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 구성과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역시나 이제 교재에 대한 특징들 말씀을 드리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듯 하네요.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어떤 것들이 될 거냐면, 역시나 이제 교재 쭉 넘겨보시면 그 어떤 형태로 교재가 쓰여져 있긴 하냐면 요약식이라기보다는 서술식으로 교재가 작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교재를 일반 수험서, 이제 다른 수험서들 보면 요약식으로 쓰는 수험서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수험서를 서술식으로 쓰게 되는데, 제가 수험서를 서술식으로 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쨌든 수험 목적상으로 공부하실 때도 뭐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냐면 이해가 선행되어야 돼요. 무조건 외우시면 절대로 안 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해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연히 요약식 교재보다는 서술식 교재가 훨씬 좋죠. 그래서 저는 이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험서를 서술식 형태로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근데 그 요약식으로 작성했을 때 장점은 있어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 바로 뭐냐면, 요약식으로 교재를 쓰게 되면 눈에 잘 들어와요. 그 다음에 교재 여백도 좀 많으니까 왠지 좀 수월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또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서술식으로 교재를 작성하고 있는데 요약식의 장점을 버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요약식의 장점을 버리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요약식의 가장 큰 장점은 눈에 잘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어떤 형태를 제가 같이 결합해서 교재가 쓰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 역시나 교재 쭉 넘겨보시면 그 교재 본문 중에 중요한 내용들은요, 색깔을 달리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조된 내용들이 그 요약식으로 교재를 작성했을 때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절충하면서 가급적이면 교재가 가지고 있는 가독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교재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 잠깐 말씀드리면 역시나 그 제가 교재 쓸 때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 각주를 좀 많이 써요. 예, 교재 각주를 좀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역시나 제가 교재에 각주를 많이 쓰는 이유가 있고 역시나 제가 쓰는 각주와 다른 교재에 들어가는 각주는 의미가 좀 다르죠. 그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교재에서 각주를 쓰실 때는 뭔가 이제 보충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 때 이제 그럴 때 각주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교재 작성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논리적 흐름이에요. 예, 논리적 흐름이 끊어지면 그 교재 읽기 싫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논리적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재를 작성하게 되고 그런 관점에서 이것저것 다 때려 넣다 보면 본문에다가 때려 넣다 보면 그 논리적 흐름이 잘 안 보이고 잘 깨져요. 그냥 그렇게 돼버리면 또 백과사전이 되어버리는 모양새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문 내용들은 이제 최대한 논리적 흐름들을 가지고 쓰려고 노력해 놓은 상태고요. 하지만 또 수험서이다 보니까 그 흐름에서 벗어나는 내용들도 좀 정리하셔야 될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부분 이제 각주 처리를 해놓고 있어요. 예,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어떤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제 교재에 들어가 있는 각주는 물론 글자가 조그맣고 밑쪽으로 내려져 있지만 제 교재에서는요. 각주는 본문과 동일한 가중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에 대해서는 꼭 빠짐없이 다 공부를 좀 하실 것을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교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교재와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를 좀 이어갈 거냐면 그럼 이제 저 교재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이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어떤 형태로 강의를 할지에 대한 거 말씀드리면 저는 철저하게 탑다운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탑다운 방식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러니까 뭐 표현 제가 만들어 놓고 나서도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실상은 뭐 그냥 당연한 얘기일 수 있어요. 항상 어떤 형태로 강의를 진행할 거냐면 저 이제 그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하는 강의 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큰 그림을 먼저 그려드려요. 큰 그림을 먼저 그려드리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그림들을 그려드린 형태 그런 형태로 강의를 해 나갈 거고 큰 그림을 그리는 걸 그냥 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세부적인 그림들을 그려 나가는 것을 다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과사전식으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탑다운 방식으로 큰 그림 그리고 작은 그림 그린 형태로 강의를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전 철저하게 그렇게 강의를 진행할 거고 역시나 그런 관점에서 어떤 형태로 강의를 진행할 거냐면 판서 위주로 강의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교재를 그냥 하나씩 읽어가면서 교재 내용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판서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하면서 파워포인트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역시 이제 강의 기법상으로요. 가장 수험생들에게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파워포인트보다는 판서예요. 예, 가장 그 강의 효율이 좋은 측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담삼아 드리는 거지만 가장 힘든 강의가 판서 강의예요. 예, 왜냐면 이건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강의거든요. 예, 그냥 간단하게 제 자랑 한번 해봤어요. 어쨌든 저는 철저하게 판서 강의 가지고 이제 큰 그림들을 그려드리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줄기를 찾아가는 그런 형태로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듯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하면서 아까도 잠깐 교재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교재 전체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 교재 본문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에 신경을 좀 써가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냐면 그 경영학적인 표현들을 좀 익혀드리는 것에 치중을 하면서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영학적 표현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그 역시 이제 경영학은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표현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와 경영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가 없지만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를 푸시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국어적인 문제로 해석을 하셔야 될까요? 경영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될까요? 당연히 경영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경영학적 의미들을 좀 전달하는데 치중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정리가 좀 돼 있어야만 문제를 푸실 때 출제자의 요구사항에 맞게끔 문제를 풀 수가 있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례로 한 가지만, 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일례로 한 가지만, 지금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잠깐 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게 고전적과 현대적이라는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고전적이다, 현대적이다 라는 표현들은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 하실 때도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랬을 때 고전적이라는 것은 옛날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현대적이라는 것은 요즘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근데 이게 경영학으로 넘어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예.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거냐면,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고전적이라는 것은 X관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영학에 사용되는 현대적이라는 것은 Y관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본격적으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영학은 인간에 대한 가정을 X관점과 Y관점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X관점이라는 것은 인간을 타율적 존재로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Y관점이라는 것은 인간을 자율적 존재로 가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 시험장에 들어가셨는데 출제자가 문제에서 고전적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아, 이거 옛날 거구나 라는 해석하는 순간 정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아, 이거 X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만 정답에 근접한 형태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영학적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알려드리는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건데 다른 건 아니고, 일단 제가 그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유추를 좀 해보면 어떤 분들은 학교 때 경영학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경영학이 아주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냐라는 건데, 그 경영학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한데요. 저는 지금부터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경영학에 기억도 보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강의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기초부터 실전까지를 아우르는 형태로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강의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학습 방법 또는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거요. 제발 이 생각을 버려주세요.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이 경영학이라는 과목 외우기 시작하시면요, 정말 끝도 한도 없어요. 예. 그냥 책 한 권 통째로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능하실까요? 저도 못 외워요. 예, 저도 가급적 이해를 통해서 내용들을 잡아놓고 있는 거라서, 예, 저 개인적으로 외우는 거 정말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영학이라는 것은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을 제발 좀 버리셔야 돼요. 특히 저랑 같이 경영학을 하실 거면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을 버려주세요. 철저하게 이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나 그러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면 또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들을 외우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그냥 반복 하면서 외우시는 거 생각보다 잘 외워지지도 않고요. 또 잘 머릿속에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은 제발 좀 버려주시고요.
이해를 중심으로 내용들을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듯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종종 어떤 경우도 있냐면 앞자, 그냥 무조건 앞자를 따서 외우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경영학은 두 문자를 따서 외우는 것 자체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왜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출제자가 단어를 산정하던 수험생이 단어를 쓰던 단어가 달라질 일이 없거든요. 왜냐면 법전에 있는 용어를 쓸 거니까. 하지만 경영학은 경영학전 이런 게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경영학들이 번역돼서 들어와 있는 게 한국 경영학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동일한 용어, 동일한 개념일지라도 출제자가 쓰는 표현과 수험생들이 알고 있는 표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의미는 똑같은데. 근데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앞자만 따서 외우다 보면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100% 앞자 없는 경우 생겨요. 그리고 그 앞자 없는 경우가 생겼을 땐 당연히 당황스러워질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역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앞잘 따시다도 일단 내용 이해한 다음에 무조건 이해가 선행된 다음에 앞잘 따서 외우던 무조건 외우던 그건 여러분들 몫이고요. 최대한 무조건 이해가 선행돼야 된다.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전 이거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테크닉들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앞절을 왕창 따드리거나 이런 일은 제가 강의하면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해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 역시나 여러분들 역시 이해 중심으로 내용들을 일단 좀 잡아 놓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거냐면 역시나 경영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요. 익숙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익숙함을 만드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역시 이 익숙함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그 수업을 듣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온라인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각 강을 듣기 전에 사전에 10분 정도를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10분 많으시면 5분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강의를 수강하시기 전에 그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투자하고 뭘 할 것이냐? 예습하라는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예습하라는 얘기 절대로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나갈 진도를 한번 쭉 훑어만 봐요. 예습하라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냥 머리는 딴 생각하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눈만 그날 나갈 그 시간 나갈 진도를 쭉 한번 읽어봐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그 순간 익숙함이 만들어져서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으시면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두 번째 자극이 되어버려서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수업 듣기 전에 5분 내지 10분 정도, 10분도 많을 것 같긴 하네. 한 5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그냥 한번 쭉 훑어보는 거, 눈만 살짝 좀 훑어본다라는 느낌으로 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익숙함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역시나 이제 수업 듣고 나시면 그 다음에 뭘 하실 거라고 판단이 되냐면 복습을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복습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야기하는데 역시나 이제 익숙함과 관련해서 저는 어떤 형태로 복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습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세요? 책상에 앉아서 만약에 경영학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복습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일단 1페이지부터 꼼꼼하게 보시면서 이해 못하면 안 넘어가고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 또 외우지 못하면 안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처음부터 꼼꼼하게 보시는 형태로 공부를 하시거든요. 근데 경영학은 그렇게 복습하시는 걸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복습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면 일단 처음에는요. 그 복습해야 되는 전체 분량을 가볍게 소설책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게 한 두세 번 정도를 다독을 하세요. 네, 다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독을 하시는 거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경영학을 복습하시는 방법이세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절차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뭐야 결론적으로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절차를 가진 다음에 정독을 하게 되면 이 정독에 들어가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전체 시간을 줄여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습할 때는 정독부터 시작해서 정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볍게 다독을 하시고요. 다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독하는 형태로 복습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익숙함을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아까 교재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별 요약 정리, 걔네들을 수시로 좀 들고 다니면서 보시면서 익숙함을 만드시면 경영학 생각보다 어렵거나 한 과목 아니세요. 그리고 또 역시나 경영지도사 기출문제들을 보게 되면 경영학 그 문제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시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들을 고려했을 때 익숙함을 만드는 것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냐면, 역시나 이제 공부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서브노트는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역시나 이제 교재 가지고 처음 시작하시겠지만 점점 시험 날짜 임박해지면 이 교재를 가지고 늘리시면 부담스러워져요. 부담스러워지니까 그 파트별 요약 정리와 교재 중간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러한 자료 관점에서 서브노트는 좀 가급적이면 만드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 서브노트 만드는 거 그냥 각자 만드시면요.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가지고 있는 고집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수업 시간 외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쓰게 해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해결하자라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이 서브노트에 대한 초안 역시 제가 어느 정도는 잡아드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잡아드릴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강의를 판서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고 뭐 이미 지금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는데도 보시면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차치게 다 잡아가면서 지금 판서하고 있잖아요. 본문 내용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재랑 목차치게 다 잡아가지고요. 뭐 큰 1번, 중간 1번, 뭐 작은 1번 이런 식으로 책에다 잡아가지고 칠판에 판서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에 판서하는 내용을 교재 한 권을 구입하셔가지고요. 그냥 그대로 받아만 적으세요. 받아 적으시게 되면 나중에 종강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서브노트 하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초안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브노트의 초안은 그렇게 만드시는 거고 거기다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가피를 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서브노트는 그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근데 이제 노트를 쓰실 때 여러분들 노트 한 권 구입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노트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의 스프링 쭉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저랑 같이 하실 거면 이런 형태의 노트 말고 이런 형태로 이제 옆으로 좀 길게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노트가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일단 제가 칠판에 판서하는 게 옆으로 좀 긴 판서예요. 옆으로 좀 긴 판서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하다 보면 끝에 가서 궁지에 몰리실 거예요. 궁지에 몰리실 거라서 이런 형태보다는 이런 형태의 노트를 좀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형태로 쓰게 되면 아무래도 중간에 여백들이 많이 생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보완해서 내용들을 써 놓으실 때 빈 공간이 생기니까 더 좋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쪽보다는 이쪽을 가지고 서브노트를 만드실 것을 추천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시죠. 그러면 그냥 이 서브노트를 하나 만들어 그러니까 실물로 주시죠. 라고 이제 말씀하고 싶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드릴 수가 없음을 너무나 애석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칠판에 판서하면서 강의를 하긴 하지만 어떤 서브노트를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 그 서브노트를 외워서 강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강의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표준화가 돼 있다라고 저도 보긴 하지만 그 표준을 저 지켜가지 않아요. 그때그때마다 또 다른 이 설명 방식 더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으면 그렇게 바꿔서도 설명을 하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서브노트를 저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들 수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제 칠판에 판사한 내용을 한번 써보시는 거, 그것도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일반적으로 공부라고 얘기하는 거 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머리도 좀 힘들어야 되고 손도 좀 힘들어서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제 판서 내용을 적으시는 것 떠나의 공부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드리지도 않습니다. 물론 더 중요한 이유는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물론 이것 관해서 이제 첫 시간이니까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서브노트를 드리지 않으니까 어떤 학생 하나가요, 예전에 이제 학원에서 강의할 때 종강하고 나서 저한테 뭔가를 들고 왔어요. 예,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예,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칠판에 판사한 내용을 다 서브노트로 정리한 거고, 선생님 그 서브노트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게요 하면서 저한테 선물이라고 준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 나도 그럼 이걸 한번 써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걸 써서 제가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딱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예, 왜냐면 그게 있으니까 제 강의가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 강의는 좀 생동감도 있고 살아있어야 되는데 자꾸 제가 그 서브노트에 맞춰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 강의가 죽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전 사용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변명이라면 변명이 좀 길어진 건데, 어쨌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제가 드리지 못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칠판에 판사하는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서브노트를 만드시고, 네, 이런 형태로 만드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색깔을 달리해서 좀 가필해 놓는 형태, 그런 식으로 서브노트를 좀 가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재 구성 보면 본문 내용 뒤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본문에 반영해 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종종 문제를 푸시다 보면 본문에 없는 내용들도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역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재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논리적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논리적 흐름이 깨어져 버리면 그 책은 더 이상 생명력을 잃어버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논리적 흐름 하에서 내용들이 작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스팟으로 정리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문제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한 경우는 문제를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본문 내용이 없는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역시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조금 자세하게 달아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역시 여러분들이 어차피 기출문제니까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거고, 그 정도가 일단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시는 방법에 대한 관점으로 드리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내용이,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강의 첨부되어 있는 자료 보시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역시나 출제 경향에 대한 자료가 들어가 있고, 예, 최근 5개년도에 대한 그 출제 빈도수가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그 구분 쪽 보시게 되면요, 경영 언론, 경영 전략, 조직 행동론, 인적 자원 관리, 생산 운영 관리, 재무 관리, 생산 운영 관리, 마케팅, 재무 관리, 경영 정보 시스템으로 잡아놓고 있는 거고요. 회계학은 일단 교재에 담겨져 있긴 하지만 경영주사 시험에서의 회계학은 별도 과목으로 시험 보기 때문에 제가 터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교재 편제 가지고 경영 언론, 경영 전략이 경영 입문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파트 1이고요. 그다음에 조직 행동론이 파트 2, 인적 자원 관리가 파트 3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이 파트 4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이제 각 연도별로 2017년 최근 5년 동안 자료이라서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출제 비율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2020년도까지는 총 40문항을 시험 봤었고요. 2021년도부터 문항수가 25문항으로 줄어들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출제 비중 보시게 되면 경영 언론, 경영 전략, 조직 행동론, 인적 자원 관리에서 한 70% 정도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쪽에서만 실수하지 않으시면 합격 점수를 득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 운영 관리, 마케팅, 재무 관리, 경영 정보 시스템 쪽에서 한 30%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역시나 전체적으로 골고루 출제되고 있는 시험은 아니고요. 경영 언론, 경영 전략, 조직 행동론, 인적 자원 관리 쪽에 좀 집중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냐면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 제 교재 편제상으로 파트 1이 경영학 입문, 그 경영학 입문 안에는 경영학 원론과 경영 전략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음에 파트 2 조직 행동론, 파트 3 인적 자원 관리까지는 체계적으로 쭉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파트 4에 들어가 있는 생산 운영 관리, 마케팅, 재무 관리, 경영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은요. 역시나 우린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가성비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은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보다는요. 역시 출제 가능성이 좀 있는 내용들, 이미 기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뽑아둔 형태가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사실 직장생활 겸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으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교재 편제로 이야기하면 파트 1, 파트 2, 파트 3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파트 4는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좀 뽑아드린 형태로 강의가 진행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2022년 경영조사 1차 시험 대비 경영학 기본이론 과정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오리엔테이션 목적상으로 준비한 내용들 전부 다 말씀드렸고요.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들이 강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